정말로 명품백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17년간 서대문에 살아왔습니다.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달팽이 유니온을 만들고 서울 청년명예부시장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지난 14년을 보내왔습니다. 청년과 세입자가 가장 어려울 때 그곳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대전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갔었습니다. 200여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때 20대 한 청년이 제게 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문제로 작년 한 해만 7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15,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젊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만들어주신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의 센터장으로 작년 한 해 1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고 60일이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전국 방방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년 5월에 제정되었고 개정안도 국토위와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 올라가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주당과 함께했고 민주당의 노력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더 강한 민주당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고 서울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기기 위해선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이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을 우리들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세입자 편에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상금 부대변인, 대선 캠프 청년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까지 단연간 당무를 수행했습니다. 청년과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서울과 서대문 갑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검증된 진짜 청년 정치인 권지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선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 서대문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 기회 저 권지웅에게 주십시오. 서대문의 압승, 서울의 승리, 그리고 민주당 정권 교체의 교두보 권지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이 낳지 마세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전셋집을 계약했던 30대 시민은 전세 사기를 당하고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 촉구 활동을 이어가다 절망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명명하는 국가 아래서 국민은 입 막힌 채 끌려나가거나 알아서 살아남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추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입자의 불안을 해결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강한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발표하고 이게 끝이라고 할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부동산 PF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충분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정책을 만들고 외쳐왔습니다. 전국에 900만 가구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서울에 200만 가구 이상이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대부분의 세입자가 느끼는 보증금 떼이는 불안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의 삶을 알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길입니다. 지역 내 6개 대학이 밀집해 있고 2030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8%에 달하는 서대문은 명실상부한 청년 메카입니다. 저는 2015년 청년과 서울시가 직접 만든 청년수당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직권 취소하면서 이것은 청년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정책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청년들과 함께 싸워서 청년수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보려는 청년 내일 침공 공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없애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비정형 노동 문제 그리고 1인 가구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민주당의 의정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의제로 청년활동을 재조직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청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함께 해야 정말 민주당이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서대문 정신을 이어 승리하겠습니다. 서대문은 대한민국 직선제 민주주의의 시작점입니다. 신촌의 한 대학 정문 앞에서 쓰러진 이한열 열사의 몸짓은 시청광장까지 이어진 100만 시민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품었던 것은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억압에 대한 저항, 인간의 죽음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17년 전 저는 캐리어 하나 끌고 서대문에 왔습니다. 어느덧 신촌역 2번 출구에서 시작된 제 삶은 20대의 제 삶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활동가로서 그리고 어느덧 2살 배기 아이를 가진 30대 아빠로서 서대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서대문, 직선제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제 삶의 터전인 이 서대문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37년 전 독재에 맞서 직선제 민주주의를 쟁취한 그 정신과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서대문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서대문의 희망,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집 구하는 불안, 프리랜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소외감,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서 가져야 하는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입니다. 한국의 직선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다음은 바로 불평등에 맞서는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불평등에 맞서는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서대문의 압승, 그리고 서울의 승리,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서대문 갑 후보로 만들어 총선 승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청년의 주거권, 네, 특별히 거기에 착목을 해서 지금까지 전세 사기 고충센터장에 이르기까지 좀 일관된 활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세 사기 특별법이요?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돼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본회의에 통과되진 않았고 네네. 야당 단독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심사위원분의 질문이 끝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전세 사기 대책 관련한 그리고 청년의 주거권 그리고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전세 사기의 원인이 어떤 것이고 지금 그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던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의 주요 골자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세 사기의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문제입니다. 특히나 임차인이 알아야 될 정보를 계약할 당시 임차인이 알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조금 개선된 게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있게 됐고 다가구의 경우도 앞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불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전입신고한 그날 만약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대출을 발생시킨 은행이 먼저 저당권을 가져갑니다. 이런 문제를 아직 풀어야 될 것이 있고요. 피해구제책 관련해서 특별법의 메인 골조는 피해자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체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금,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다른 지역에는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이라도 보장하자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네, 이제 만약에 네.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신다면은 청년 정치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앞서 후보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뭔가 자신의 뜻을 밝힐 공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도당의 청년위원장들도 임명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선제로 바꾸어내야 그 공간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미래정부 추진단이라고 하는 걸 진행했었습니다. 뭐 자전거 문제, 그리고 뭐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3개의 미래정부를 꾸리는 팀을 만들었고 그런 활동을 지원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서울시당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와 그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지용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